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아트라운 TV인데 오늘 아침은 좀 늦었습니다. 휴일 아침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테슬라가 오늘도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 걱정은 연예인 걱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일론 머스크처럼 테슬라의 최근 하락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지내실 필요가 있겠어요. 충분히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현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대형주들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1.36%나 빠졌어요. 일단 매크로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가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일은 장 시작 전에 1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14만 3천 건이 나왔어요. 예측치가 16만 9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이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야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수치는 1월달 수치가 발표되었는데 12월달 수치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1월에 발표되었던 12월달 수치가 원래 25만 6천 건이었는데요. 이게 수정이 되면서 이번 2월달에 30만 7천 건으로 수정되어서 12월달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12월 달에는 고용 상황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1월 달 수치는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만 12월 달 수치가 대폭 상승을 하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아진 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에 더불어 실업률마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고용 상황이 아직도 뜨겁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임금이 전월 대비 0.4%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되었던 1월달 수치가 0.5%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도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전년 대비 3% 후반이었던 게 4% 초반 4.1%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고용 상황이 아직도 뜨겁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의 6월 달이었는데 7월 달로 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두 차례였는데 이제 한 차례로 또 바뀌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올릴 만한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었으니 바로 지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되겠죠. 최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려고 했던 25%의 관세를 30일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3월 초나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반등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차주에는 다수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어요. 현재까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차주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몇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임기 초반에 증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가 되면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그 발효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빠르면 실제 2월 10일부터 중국의 관세, 추가 관세 10%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존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4% 빠졌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탁월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EPS가 특히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모든 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좋은 매출액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밀린 이유는 역시나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사업은 AWS 즉 클라우드 AI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21빌리언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서 절반 이상이 AWS에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자, 하지만 AWS의 1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4분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기관들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가이던스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아마존 전체 1분기 매출액도 예상치 대비 5빌리언 미스하는 모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줄기차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럴 때는 긴 호흡으로 AI와 관련돼서 향후 크게 오를 만한 주식에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계속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압축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미래에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매출 성장이 클 기업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오늘 3%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36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과 관련해서 게리 블랙은 유럽 판매 하락과 테슬라 내부자의 주식 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는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로만 매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테슬라는 1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어요. 당연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내부자의 주식 매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많이 팔아왔어요. 자, 그러면 유럽 판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테슬라는 지금 연초 대비 10% 넘게 빠지면서 나스닥이 한 2% 오르는 동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 기사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1월달 독일 매출이 60% 감소했다라는 건 신규 모델 Y 램프업 때문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중국 측 판매량도 좋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중반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보라색 막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1분기 4주차, 5주차에 6,700대, 6,700대 이렇게 중국 로컬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판매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해당 기간은 중국의 설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판매량이 나오지 않아요. 공장도 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신규 모델 Y의 중국 내 오도가 벌써부터 17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총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수가 60만 대를 좀 넘기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미 연초에 2월 달도 이제 초순인데 벌써 17만 대 오더를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신규 모델 Y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테슬라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테슬라의 주요 사업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에요. 자, 테슬라의 실적 EPS 즉 펀더멘털 이렇게 천천히 올라요. 하지만 주가는 최근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스카이 라케팅 했기 때문에 주가와 펀더멘털의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정의 구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개월 정도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돌입한 것도 같습니다. 현재 MDD 수치,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6%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조 지표인 RSI 지수를 보면 테슬라가 RSI 지수 약 한 36 정도를 보일 때 일봉 차트 기준으로 단기 바닥권을 형성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차주의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을 일으킬 만한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도 역시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뭐 200불대에서 488불까지 급등하는 시기에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좀 주가가 낮을 때 좀 더 살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식을 충분히 다 모으지 못했다면요. 주가가 빠지는 게 좋아요. 자, 일단 MDD 값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고점 대비 30% 빠지면 341불 수준이고요. 50% 정도 빠지면 당연히 244불 정도가 되겠죠. 고점이 488불이었으니까 그 절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올해 1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 테슬라 역시도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뒷배를 자처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서죠. 도지에 충실하면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 지출이 감소한다라는 건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시나 뭐 1분기 상반기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트론 TV 저 개인적인 최저점 테슬라 주가 예상은요 274불 전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 주가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 274불 전후가 정말 최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작년 말에 급등을 했을 때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따라 오른 게 큽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상승 초입이 약 270불대였어요.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270불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74불이면 MDD 값 약 한 44%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 주가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300불대 초반에서도 당연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히는 기관인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로보택시가 약 5천만 대 글로벌에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는요 차량이 20억 대가 넘는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천만 대면 뭐 5% 수준도 아닙니다. 거의 2.5%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충분히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50%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하죠. 최근 보여주는 기술이라든지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산 캐파, 생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글로벌에 2,500만 대만 로보택시를 보급을 한 다음에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약 이익 수준이 1,100빌리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에다가 PER 지수 정말 낮은 수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15배밖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로보택시만으로도 16조 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로보택시만으로도 2030년까지 13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피터 린치의 말을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현재와 같은 뭐 20%대 30%대 주가 하락은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기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그만큼 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자면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는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2030년까지의 테슬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삼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될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변동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워낙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심한 주가 변동에 비해서 재무 구조는 정말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예요. 테슬라가 늘려나가고 있는 이 현금 보유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우리 돈 거의 5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회사를 지켜낼 수 있고 신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마저 히트를 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방송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자고 하면요. 1분기, 2분기 동안 실적 안 좋을 가능성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감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6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크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모델 Q마저 출시할 예정에 있죠.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도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자, 이번 달 11일에 메가팩 준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갖춰 놓은다라고 하면 내년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끝판왕은 따로 있죠. 바로 이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간격이 나오면 주가가 정말 아크 인베스먼트가 예상을 했던 올해 1,000불까지 예상을 했었죠. 1,000불까지 정말 스카이라케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송에서 이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제조와 관련된 인력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10,000대까지도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2, 3천 대를 일단 공장에 실전 배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 FSD 출시는 아무래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자, 이러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 FSD 출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승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승인이 늦으면 올해 가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국 내 FSD 출시 소식도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만 이게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요. 자, 그 빈자리를 이 라이센싱 발표가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포드가 곧 FSD 라이센싱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NACS 즉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게 바로 포드였어요. 아무래도 FSD로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드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내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에 테슬라 주가가 NACS 방식을 포드라든지 GM에서 채택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듯이 그러한 광경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올해 상반기 잘 버텨가지고요. 하반기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최저점을 274불 전으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것보다도 300불대 초반에서 충분히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300불을 지켜내고 반등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장기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아트라운 TV와 함께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미국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 가입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인사이트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